네, 안녕하십니까. 캐보자입니다. 어제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있었죠. 경기 결과 아시다시피 인천이 1대 0으로 수원을 이겼습니다. 수원 인천 도장 깨기인가요? 이제 감독 바뀌었다고 뭔가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, 뭔가 역시 하반기에 잔류왕의 면모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인천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? 시우 타임, 송시우 때문에 송시우가 사실은 거의 다 이기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1위 12위 수원과 11위 수원과의 경기를 좀 팽팽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. 두 팀 모두 다 사실 날카롭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.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변칙을 한번 일으켰던 그 송시우의 어떤 그 재기 넘치는 그 돌파와 세트 플레이 때문에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다행히도. 네, 정말 운 좋다고밖에 사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리뷰를 좀 해보면, 제가 사실 경기하기 전에 좀 팽팽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, 라인업을 좀 살펴봤을 때 이전과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거든요. 이제 확실히 조성환 감독이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졌는 점이, 좀 더 미드를 강하게 가져가는 형태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352의 전술로 나왔는데, 오반석, 양준하, 김현수가 D를 3백을 해주고, 사실 이 조성환 감독이 제주에 있을 때도 3백을 좀 썼던 감독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3백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하셨었고, 특히 오반석 같은 경우 예전에 제주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찾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강윤구, 김준범, 김도혁, 지현학, 김준엽, 이렇게 5명의 미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, 아길라르가 이번에 특이하게 공격 투톱으로 나왔어요. 사실 저는 이 포메이션을 보고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이 포메이션 자체가 뭐지? 아길라르라는 선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체력 소모를 좀 많이 하는 형태의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조금 이니에스타 같은, EPL로 따지자면, 라리가로 따지자면 좀 이니에스타 같은 느낌이랄까요. 뭔가 좀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도 탈압박을 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패스 뿌려주고, 적절할 때 중거리 슈팅 때려주는 느낌의 스타일, 조금 메잘라 스타일이라고 할까요? 좀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, 공미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 투톱이 괜찮을 거라고 사실 생각 안 했거든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길라는 투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네. 이 무고사는 사실은 인천에서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, 공격수라고 보기에는 공격 포인트가 좀 많이 좋진 않죠. 그래서 인천의 불변의 원톱 스트라이커긴 한데,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사실은 굉장히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인천에,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, 김도혁이 보통 이제 수미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원볼란치 이렇게 해가지고 수미로 경기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번에는 수미 공미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형태로 포메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좀 이 포메이션 자체가 딱 내놓은 순간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, 아길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 수비할 때는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강하게 가져가고, 지킬 땐 지키고, 공격할 때는 미드를 통해서 공격을 잘 가져가겠다, 이런 느낌으로 보였거든요. 사실은 김준엽이나 강윤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지연학이나 아니면 김도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. 충분히. 김도영 심지어 7번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조금 더 수비랑 이제 미드 진행을 안정화되게 가져가는 형태로
가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예.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용목 골키퍼, 그리고 장우익, 헨리, 조성진, 박대원 이렇게 나왔었고, 이상민 이 원볼란치 형태로 나왔죠. 그리고 임상엽, 영기훈, 박상혁, 김민우 이렇게 나왔는데, 박상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좀 많이 임팩트가 없었죠. 전반적으로 사실 수원이 좀 임팩트가 없는 경기를 했지만, 박상혁이 뭔가 뭐 뚫어주는 느낌으로 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타가트도 전반에는 좀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, 타가트가 좀 뭔가, 네, 힘이 많이 실린 모습으로 거의 후반전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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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뭐 인천 경기랑 수원 경기 중에서 좀 인천 경기 스타일을 조금 더 보려고 하긴 하거든요. 네, 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인천이 승리를 하기도 했고,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요. 근데 제가 사실 예상했던 대로 아길라르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길라르는 전반 끝나고 후반 한 10분 정도에 송시우랑 교체가 됐죠. 교체가 돼서 나가고, 송시우가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띄워줬고요. 근데 이 포메이션에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. 이 미드진과 수비진이 좀 더 끈끈해지는 느낌은 있었거든요. 끈끈해지는 느낌은 있었고, 다만 이제 3백이 이제 5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전 사실 이렇게 막 좋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. 예. 수비수가 5명이 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거고, 예,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드진이랑 공격진이 간격이 벌어진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전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봤는데, 인천의 전략적인 좀 전략보다는 전술의 부재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. 지금도 보시면은 플레이가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. 지연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선수들, 측면 자원들이 뚫어낼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. 못 찾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회가 생기면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, 사실 타겟이 몇 명 없잖아요. 오반석 아니면 무고사 뻔한데, 근데 무고사가 너무 아쉬운 점이, 저는 계속 생각할 때마다, 경기 볼 때마다, 아니 왜 이렇게 부딪혀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파고들려는 느낌은 있는데, 사실 뭐 유리 체력 같아요. 유리 체력. 아니 가다 부딪히면은 넘어지고 무조건. 예? 그리고 뭐 헤딩도 경합을 제대로 벌이는 것 같지도 않고, 체력이 딸리나 힘이 딸리나 좀 사실 보다가 좀 너무 아쉽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오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가 좀 있다,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머리에 곧잘 맞추곤 하는데, 그게 사실은 뭐 공격 포인트로 연결된 장면은 뭐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천이 과연 이런 측면 전술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측면에서 결국엔 사실은 축구는 공간을 점유하는 플레이잖아요. 경기잖아요. 당연히 공격수들이, 측면 윙어들이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할 때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크로스를 띄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득점을 하기 좋은 또 플레이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확실하게 타겟형으로 스트라이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. 저는 지금 인천은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는 조금 더 이제 2대1 전술을 이용한다든지, 지연하게 공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박대원이나 조성진 같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으면은 패스를 이제 주고, 지연하게 이제 뭐 패스를 주는 거지. 김준혁한테 쭉 주고 지연하게 달려가면서 이제 2대1 패스 이런 식으로 찔러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도 침투가 좀 돼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들 서 있죠.
나한테 크로스를 올려주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공간을 뺏어오기에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사실 너무 다 읽히는 거잖아요. 이 지금 보시는 이 존 안에서만 거의 공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만 거의 보여지는 형태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. 사실 공격 상대편이 그러면 수비하기 편하죠. 이렇게 계속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좀 전술적인 측면들을 좀 측면 플레이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, 계속 스쿼드 얘기하면 좀 둘 다 얇으니까 좀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아길라르가 위로 올라오는 게 좀 반대예요. 사실은 아길라르가 위로 이렇게 지금 원래 송시우 자리에 들어가는 건 좀 반대였는데, 그나마 저는 이제 조성환 감독이 이번에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송시우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투입을 했어요. 송시우란 선수도 원래 이제 작년에 상주에서 보면은 되게 플레이를 잘 해줬는데, 시우 타임이란 이야기가 타임이 생기게 된 이유가 후반 한 20분, 25분 정도에 이제 가장 그때 이제 골을 잘 넣어줘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. 근데 단순히 그때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시우 타임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경기가 어느 정도 농익을 때까지, 어느 정도 플레이가 플레이 스타일이 파악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선수가 송시우 선수거든요. 어느 정도 흐름을 읽고 나면은 송시우 선수는 기회를 찾아서 알아서 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걸 저는 작년 상주 때 좀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, 상무 때 좀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, 이 선수를 자꾸 너무 후반 늦게 투입시키면은 좀 감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넣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예. 근데 이번에는 적절한 시기에 넣었었고, 근데 사실 송시우가 정말 먹여 살렸다는 장면이 생각이 들었던 게 딱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때 보시면은 거의 무호사 김도혁이 그때 프리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김도혁이 프리킥을 했고 다 모여 있었죠. 송시우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김도혁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송시우가 혼자 이렇게 빠져나왔는데,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사실 여기 아무도 없었죠. 그래가지고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고,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빠져나왔고, 그래서 이제 달려왔던 수비수들 처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 제끼고, 그 다음에 헨리가 통곡의 벽 헨리가 왔는데, 헨리가 여기서 수비를 좀 아쉽게 했어요. 그냥 발만 뻗은 거예요. 발만 뻗고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송시우가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오른발로 슈팅으로 착 때려서 그를 골로 연결시켰죠. 사실 그것도 각도가 정말 없었거든요. 오른발로 찼는데 거의 휘어져 들어가듯이 골키퍼 이제 옆구리, 왼쪽 옆구리 사이 방향 쪽으로 거의 틈도 없는 사이로 들어가서 골이 된 상태인데, 전 사실 저희 들어갈까 했는데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건 진짜 송시우가 정말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정말 다른 인천 선수들 같은 경우, 무고사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, 지현학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순간에서 과연 이렇게 나한테 패스해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, 그렇게 파고들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물론 전체 선수들이 다 공이나 아니면 심판에게 좀 심판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시선이 뺏긴 상태이긴 하지만, 송시우는 여기서 그냥 봤던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골을 넣게 됐고, 시우 타임을 다시 소환한 그런 형태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그래서 송시우가 정말 잘했다고 봐요. 그리고 감독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키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조성환 감독도. 다만 이제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고, 특히 이제 공격진에서 가장 부진한 빈약한 스쿼드를 가지고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길라르가 투톱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포메이션도 지금 나왔던 것 같거든요. 전 좋지 않다고 봐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목적성이 있었죠. 그나마 만약 공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떤 수비라도 제대로 안정화시킨 다음에
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목적에서는 이번 경기는 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. 물론 타가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김민우 이런 선수들, 뭐 안토니스 이런 선수들 중거리 슛이나 이런 건 때렸지만 경기가 되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둘 다 빗장 걸어 잠그는 그런 형태로 그 경기가 많이 됐어요. 다만 거기서는 둘 다 기본적으로 필드에서는 그 인천과 수원 둘 다 필드에서는 좀 팽팽하게 수비를 잘 했지만 결국은 변화를 하나를 만들어낸 것은 인천이었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역시 잔류왕의 면모가 딱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튼 너무 인천 원래 사실은 뭐 제가 응원하는 팀은 거의 없는데 뭐 특정 팀만 응원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슈가 좀 컸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슈가 컸다기보다는 이슈성이 있는 그 경기잖아요. 그러니까 뭐 1, 2위, 2, 3위 이런 경기 빅매치라기보다는 뭐 수도권 팀들인데 11위, 12위 팀이고 이 팀들이 과연 어떻게 벗어날까, 어떻게 잘 해나갈까, 인천은 과연 그 변화된 감독 체제에서 변경된 감독 체제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지키기는 좀 성공한 것 같고, 그리고 반등을 위한 도약을 위한 준비는 그래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. 네. 감독의 변화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,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인천 팬분들은 좀 축하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. 네, 물론 수원도 되게 열심히 뛰어줬는데 결국에는 인천과 수원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공격과 전술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좀 더 상위팀으로 그 랭킹을 높이기 좀 어렵다,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, 전술적인 운용에서도 좀 제한된 전술 운용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, 염기훈, 박상혁, 김민우라는 자원이 있으나 좀 너무 단순한 패턴, 읽힐 수 있는 그 부분, 거의 한 8명의 수비가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그 인천을 상대로 좀 공간을 뺏어오는, 공간을 파고들고 쪼개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던 점이 가장 어려움의 원인이었다고 보고요. 오반석과 양준하가 정말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, 인천에서는. 그리고 그 헨리가 좀 마지막에 좀 아쉬웠어요. 그 헨리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이런 건 알겠으나 뭔가 송시우를 못 막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나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좀 감정적인 부분은 좀 누르고 경기를 한 부분이 좋았을 텐데 잘한 선수답지 않게 이번에는 경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, 수원도 예전에 수원의 명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